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교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교대가 지금 119번까지 한국교원대까지 포함해서 총 11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교대는 사실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컨설팅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전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교대를 따로 컨설팅을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대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아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그래서 영상 촬영이 들어갈 거고요. 별도로 교대 학생들이 교대 전문적인 컨설팅을 원한다면 저희 센터 말고 딴 데를 가셔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 적성이 324명 그리고 뭐 저소득과 농어촌이 각각 20명과 23명 장애인도 따로 있어요. 제가 이 장애인 전형을 합격시켜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손가락이 조금 이제 장애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친구 내신도 되게 낮았어요. 3.5 정도였거든요. 낮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해서 결과적으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그걸 봐서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요. 등록평균이 3.4라고. 그러니까 낮은 내신 때에도 장애인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저소득과 농어촌은 여전히 입결이 높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교직 적성은 1.5 정도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만 돼도 경인교육대학교 가기에는 낮은 내신이라고 판단을 해요. 참고하시고, 올해 이제 그 질병 사태로 인해서 원래 있었던 집단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배수의 면접을 보기는 보는데 1대1 위주로 볼 것이지 집단 면접은 없다. 그래서 그 집단 면접, 여기 지금 보시면 공주교육대학교는 집단 토론회로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거 아직 없앨지 안 없앨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집단 토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컨설팅 문의가 정말 많았고, 실제로 제가 또 진행도 했었지만 사람의 정확한 인원수만큼 뭐 4명 정도가 적절한데 4명만큼 딱 모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좀 많아서 1대1 위주로 하는 컨설팅의 특성상 집단 면접이 폐지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최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없는데 이 고교 성적 우수자라는 80명 선발한 전형, 교과 면접 최저 전형, 요 전형만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에서는 교과 90에 비교과 10인데 사실 비교과는 뭐 이번에 아예 반영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면접이 9.8%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면접은 이제 면접 아예 말을 못한다 뭐 이 정도의 학생들이 걸러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경인교육대학교 보다 갑자기 공주교육대 얘기를 했는데요. 경인교육대학교는 최저가 전체적으로 없다. 그래서 아예 한 칸으로 나눠가지고 등록평균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2배수의 면접 30% 하는 게 모든 전형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요. 최저는 없다. 그리고 공주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2배수 면접 보고 집단 토론하는 부분이 아직 있는데 교과 면접 최저 전형이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을 이 전형은 이제 최저가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사항이 공주교육대학교가 수능시를 선택사항으로 바꿨다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공주교육대학교의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은 4합 10일, 게다가 지금 탐구도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빠듯한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고려대나 이런 데는 더 빠듯하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제 그 사과탐 다 들어가고. 공주교육대랑 경인교육대학교의 면접을 볼게요. 일단 경인교육대학교는 12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겹치는 대학이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그 서울교대랑 겹친 적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안 겹치는 걸로 보이고요.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산교육대학교랑 역시 겹치지 않네요. 부산교육대학교도 이제 발표일이 12월 4일이고 12월 12일에 면접이니까. 그래서 교대는 내가 면접일이 겹치지 않는 학교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일에 좀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교육대학교의 교과면접 최저 전형은 12월 10일, 그 외 전형은 12월 11일에 면접을 본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주교육대학교를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대학 광주교육대학교인데 여기는 교직적성이라는 전형이 이제 121명. 근데 이름이 적성이라고 돼 있다서 적성은 아니에요. 학종 면접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로 광주인재와 전남인재가 별도예요. 좀 독특한 게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이 40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감 추천 전형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물음표인데 일단 있으니까 최대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장애인과 농어촌도 있습니다. 전형 방식은 다 똑같아서 통일해놨어요. 3배수에 나중에 이제 면접 40%를 반영하는 그런 심층 면접 전형이다.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아까 그 공주교육대학교 보면서 이 집단 토론 아직 안 없어졌는지 확인해보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으면 요거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스크 쓰고 토론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광주교육대학교도 역시 최저는 없고요. 면접일 확인해야죠. 자, 면접일은 교직적성 이제 일반 전형이라고 봐야겠죠. 일반 전형이 12월 13일, 그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12월 12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가보훈이나 장애인, 농어촌, 기초생활 이쪽이 12월 13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처음에 볼 대학은 대구교육대학교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참스승 인재 전형이 70명, 지역 인재를 굉장히 많이 뽑죠. 120명. 자, 그래서 대구교육대학교는 지역 인재에서 많이 뽑는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등급 대 합격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강기업 비율, 최다 비율 공개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꼭 이제 별도로 한번 살펴보시고 국가보훈이랑 장애인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4.01에서 2.5로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 전형이 3명짜리가 신설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형 방법은 이제 3배수의 면접 30%인 학종 기본형을 취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는 이제 여전히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공주교육대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도 최저 있는 전형이 있고 해요. 그래서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부산교육대학교도 같은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부산교육대학교는 초등교직 적성자가 93명, 이게 일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지역인재랑 좀 인원수가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지역인재가 조금 더 높습니다. 1.6이에요. 그리고 뭐 다문화, 국가보훈, 농어촌이 지금 꽤 높죠. 1.7 정도. 장애인이 이제 확실히 이제 3등급대 합격자들이 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3배수의 면접 40%, 그리고 다대다 심층 면접이라는 걸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접관이 3분 계시고 3명이나 4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누가 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하는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 간에 그런 이제 눈치 싸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날 면접을 잘 봤다 못 봤다를 혼자 보면 잘 몰라요. 근데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쟤보다 내가 잘했는지, 저 친구가 더 잘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학교의 면접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면접일은 대구교육대학교의 경우 지역인재 다문화 서해 5도가 12월 12일, 참스승 국가보훈 뭐 등등등 장애인까지 12월 11일, 그리고 부산교육대학교의 면접일은 12월 12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광주교육대학교의 지역인재랑 이렇게 겹치는데 어차피 여기는 지역인재가 부산이니까 겹칠 일은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면접일을 안 겹치게 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면접일을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교대를 다 쓸 수 없고 교대를 한 2-3개만 쓰고 다른 학과를 또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분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이 부산교육대학교의 전체 면접일입니다. 모든 전형이 12월 12일에 면접을 본다. 부산과 대구는 또 이제 그 거리가 있으니까요. 지역인재랑 이런 부류를 잘 짜야겠죠. 네, 그리고 대구교육대학교랑 부산교육대학교를 받고 서울교육대학교를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교육대학교의 경우 사양 인재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30명 선발을 하고 등록자 평균이 1.2로 되게 높죠. 이제 교대에서 최우선 순위로 학생들이 꼽는 게 경인교육대학교랑 서울교육대학교인데, 경인교육대학교는 1.6까지 1.7까지도 이제 합격을 하는데, 서울교대는 경인교대보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 내신의 반영 비율이 더 높다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0.2 정도 높은 내신대들이 합격을 한다. 그리고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이 학종 면접 최저 전형으로서 평균치는 이제 1.4 정도고 2배수의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학교단 추천 전형은 교과 면접 최저로서 이제 2배수의 심층 면접인데 10%만 반영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교과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직 인성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1.55 정도도 합격할 수 있지만 학교단 추천 전형은 1.55 정도면 쓰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신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양인재 추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기회균형 특수교육, 그다음에 북한 이탈학생 재외국민까지는 최저가 없고요. 교직 인성 우수자와 학교단 추천 전형은 둘 다 최저가 있는데 최저 자체는 같아요. 보시면 역시 4과목 전부 다 들어가면서 사합 9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을 요구하고요. 만약 수학, 가해, 과탐을 모두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합 11을 해준다고 합니다. 탐구 평균의 소수점을 절사를 안 하니까 2등급, 3등급이면 3등급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 영역은 사탐 2과목 또는 과탐 2과목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직탐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네, 그리고 자소서와 추천서 언제까지 내야 된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일은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사양인재 추천이라는 것이 12월 13일이고, 그리고 이제 12월 12일이 가장 많은 면접일이라 그랬어요. 나머지 모든 전형, 여기 있는 전형 중에서 전 전형에서 사양인재 추천 전형을 뺀 나머지는 전부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부산교육대학교랑 같이 쓸 수는 없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전주교육대학교를 볼게요. 네, 전주교육대학교의 경우
교직적성 우수자 10명, 지역인재 선발 28명이고요. 장애인 대상자도 이제 8명, 그다음에 고교 성적 우수자가 50명. 전체적으로 이 전형을 제외하고는 50명 넘는 전형이 아예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주교대는 좀 이제 수시에서 좀 적은 사이즈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교과 성적 지역 인재만 해당한다고 써놨는데 여기 내신대가 1.8 정도, 나머지 내신대는 밝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 전형, 지역 인재 선발 28명 요 전형이 평균치가 1.8 정도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교과 면접 최저 전형이 고교 성적 우수자가 2.1.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본 교대 중에서 현재 평균치로는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배수만 선발을 해주니까 2.5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2.5 정도는 오히려 좀 학종으로서 자소서 반영률이 높은 뭐 한국교원대라든가 이런 데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좀 전주교육대학교는 전전형의 최저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전전형의 최저가 있고, 그리고 고교 성적 우수자의 최저가 한국사를 좀 포함한다는 게 독특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영역이죠. 5합 13을 요구합니다. 와, 진짜 까다롭다. 5합 13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타 아니죠? 네, 그리고 각 4인의 영어 2등급을 요구하는데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사과탐 4등급, 한국사 4등급, 그리고 영어 2등급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최저라고 저는 좀 느낌을 받네요. 그래서 최저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내신이 조금 깎여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여기만 2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최저를 좀 더 까다롭게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2등급 초반까지 지원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면접일은 전전형이 12월 5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교대랑 청주교대를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진주교대는 이름이 좀 신선해요. 21세기 교직적성. 나는 21세기 교직적성자야. 근데 여러분 지금 21세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90년대에는 21세기 하면 되게 미래인 같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래인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105명, 네, 그리고 학종 면접 전형이고 2.5배수의 면접을 주고요. 그 다음에 10분 내외 개별 면접과 50분의 적성 인성 검사, 50분 내외 집단 면접. 와, 까다롭습니다. 이게 왜 미공개냐면요, 이렇게 까다로운 전형을 통해서 한 2등급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진주교육대학교가 별로 안 좋아서 2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교직적성자나 지역인재가 2등급대라는 거지, 여기 국가보건 다문화 농어촌 더 낮은 내신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그 학생을 검증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좀 2등급대고 내가 뭐 다른 부분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진주교육대학교 지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주교육대학교는요, 청주교육대학교도 진주교육대학교랑 이제 많이 이제 둘 중에 어디에 쓸까 혹은 둘 다 쓸까를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합격자 평균이 왜 이렇게 낮아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움나눔 인재 90명 선발인데 합격 평균이 3.5, 그 다음에 충북인재가 60명 선발인데 4.3, 그 다음에 국가보훈 7명은 7.3도 있어요. 이건 진짜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고, 다문화는 이제 6.5,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 6.3. 근데 이렇게까지 낮을 수가 있나요? 이건 이제 환산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청주교육대학교를 실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2등급대 초반대이긴 합니다. 2등급대 초반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이 평균은 이제 학교 밝힌 것대로 저희가 입력은 해놨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까지 실제 낮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배수에 면접 40% 들어가고요. 2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3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하는 걸 보긴 봤어요.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낮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순우 최저는 이제 둘 다 없고, 진주교대나 청주교대나 둘 다 최저가 없고, 네. 그리고 면접일은 진주교대의 경우 12월 13일에 20세기 교직적성자 쪽을 보고요. 지역인재랑 기회균형 특수교육은 12월 12일에 보도록 되어 있네요. 청주교대는 아예 전체 전형이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했는데 방금 발표가 난 게 요 전형 10분 내외 개별 면접, 50분 뭐 인성 검사, 집단 면접에서 개별 면접 15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내신이 좀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이제 낮은 내신의 학생들이 합격을 한 거고요. 올해는 이제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그냥 15분 내에 개별 면접만 한다고 하니 아마 이제 입결은 전년치에 비해서 올라갈 것이다. 어차피 미공개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실 거고, 저희가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합격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청주교육대의 평균치는 이제 좀 이상하게 낮게 나온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춘천교육대학교를 볼게요. 춘천교육대학교는 지금 교직적 인성 인재가 96명, 강원교육인재가 72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춘천교대는 되게 좋은 곳이라 제가 강추를 합니다. 왜냐면 춘천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왕십리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ITX 타고 한 45분이면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뭐 완전히 인서울 테리토리 안에 있어도 가기가 되게 힘들어서 1시간 반 걸리는 데보다는 오히려 춘천교대 같은 곳을 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1단계 합격 평균 높죠. 1.5 정도. 네, 그리고 강원교육인재가 1.8 정도였고요. 특수교육은 이제 항상 3.5 정도 등급대에 합격자가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점 뭐냐? 4배수 면접을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이번에 면접 동영상 업로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4배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면접이 동영상 업로드로 바뀌게 되면 실반용 비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접에 내가 자신 있어서 이걸 패스하겠다라기보다는 면접은 원래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기본적인 서류 여기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소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아야 된다. 그래서 자소서에 실반용 비중이 올라갈 거라고 제가 이제 교육 기사에도 언급한 게 있어요. 아마 창의조력 컨설팅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제 교육 기사 칼럼 쓴 것들이 이제 좀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강원 교육 인재는 3배수 면접을 보는데 역시나 전 전형의 면접 동영상 업로드로 바뀌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 동영상 업로드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이 두 전형에 있어서 사합 14와 한국사 4등급을 요구합니다. 아까 5합으로 봤던 거에 비해서는 좀 수월해 보이죠, 확실히. 그리고 일단 뭐 강원교육인재랑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교직적 인성인재나 둘 다 사합 14로 동일한 최저라는 거 확인하시고 특수교육 쪽만 조금 더 수월하게 사합 16과 한국사 4등급으로 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기간은 아직 그 1차 합격과 함께 공지하겠다라고까지만 얘기했으니까 드디어 춘천교대는 다른 교대랑 면접일이 겹칠 일이 없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한국교원대학교입니다. 자, 한국교원대학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합격을 시켰던 학교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여기가 그 자소서의 그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준비하면서 교대 학생들의 다른 자소서까지 같이 준비해줬던 경험이 좀 많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그 교대는 제가 뭐 그런 집단 면접이 너무 준비해주기 힘들어서 올해는 안 받으렵니다 했는데 보니까 집단 면접이 전체적으로 폐지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면접 컨설팅 1대1로 들어가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여러분 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시 사정 이쪽도 완전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난장판이에요. 지금 학생부 종합 우수자 요 전형이 등록 평균이 이제 2등급 때 극 초반인데 제가 이제 합격시켰던 학생이 이제 2.2였던 학생들이 있고 올해도 한 2.2까지는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화상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직 인적성 질문이 폐지됐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특히나 이제 화상 면접으로 본다라는 것은 집에서 내가 화상 면접 본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디를 오십시오 이렇게 딱 지정해 주시면 그쪽으로 고사실로 들어가서 옆방에 있는 교수님과 화상 면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학종 면접 있고 특수교육 18명 학종 면접 최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최저는 학종 면접 최저 전형인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이 사합 13이고 체교과의 경우에는 사합이 아니라 3합으로 해준다. 그리고 직탐도 된다라는 거 체교과만. 그리고 국가보훈 전형은 2개 영역을 각 3등급 받을 것 한국사 의시할 것을 요구하고요. 농어촌이나 농어촌 1, 2 그 다음에 기초수급 이쪽은 아예 최저가 없고 특수교육 18명 선발하는데 이 전형에서는 2개 영역의 각 4등급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요. 미술교육학과는 직탐이 돼서 따로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미술교육학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면접일은 전 전형의 12월 18일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드디어 교대까지 해서 한국교원대까지 해서 전체를 다 보게 됐습니다. 저는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뭔가 좀 주저리주저리 이제 떠들고 싶은데 이 뒤로 바로 컨설팅 이야기 있어서 또 가봐야 돼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실 구독은 뭐 이미 다 눌러져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돼야지 하지 말고 친구들한테도 조금 링크를 보내주세요. 해서 이런 자료집 같은 거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 알고서 입시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뭔가 더 체계적인 도움을 또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 주셔서 전략 컨설팅, 수시 지원 컨설팅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